OSEN는 박판석 기자, 마약 혐의로 한서희를 체포하고 수사한 경찰관 A씨가 한서희에게 이용당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마약사범인 한서희가 공익 제보자로 나선 당시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 등장, 주목을 끌었던 당사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재판장 유영근는 6일 오후 양현석 YG 전 대표 프로듀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 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양 전 대표는 이날 재판에 참석했다. 양 전 대표는 YG 엔터테인먼트 이하 YG 소속 연예인 BI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한서희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양현석의 변호인은 한서희를 마약 혐의로 체포한 수사관 A씨에 대한 반대 신문을 이어갔다. A씨는 검찰과 한서희의 불구속 수사와 관련해서 사전에 조율한 바가 없다고 증언을 번복했다. A씨는 한서희가 경찰 조사에서 BI와 관련된 진술을 하면 YG에서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걱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한 기억이 있는 것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한서희는 지난 2016년 8월 대마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후 YG 엔터테인먼트 관계자인 피고인 B씨에게 오빠라는 호칭으로 자기 집 주소를 알려주면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들은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한서희가 YG 엔터테인먼트를 두려워하면서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밝히면서 한서희가 YG 관계자에게 한서희가 먼저 연락한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A씨는 한서희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언했다. 한서희는 A씨에게 공익제보와 관련해서 YG와 김한빈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익제보의 내용은 경찰과 YG 위 유착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A씨는 저는 경찰과 YG 위 유착관계에 대한 공익제보인지 전혀 몰랐다. 한서희의 태도가 이중적이다 라고 말했다. A씨는 YG로부터 BI와 관련돼서 조사를 하지 말라고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한서희는 2019년 공익제보를 앞두고 A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한 매체와 인터뷰를 하라고 설득했다. 한서희와 통화를 한 직후 한 매체의 기자가 A씨가 일하고 있는 파출소 앞으로 찾아왔다. A씨는 결국 인터뷰를 했고, 해당 내용은 기사화됐다. A씨는 인터뷰와 관련해서 증인신문을 하다 보니까 한서희가 이용하려고 한 느낌이 강하다. 20살 여자애가 그런 거래를 할 것이라고 생각 못했고, 그런 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듣고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라고 설명했다. A씨는 한서희가 YG 연습생이 됐다고 이야기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A씨는 검찰의 반대 신문에서 BI에 대한 마약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핵심 증인인 한서희의 증언이 번복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한서희의 관계를 궁금해했다. A씨는 2016년에 체포하고 조사를 한 이후에 3년간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한서희의 공익제보로 인해서 광역수사대와 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한서희에게 다시 연락을 하면 어떤 흠을 잡을지 몰라서 연락하기 무서웠다. 라고 말했다. 재판부 역시 석방된 이후 한서희가 YG 관계자인 피고인 B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한서희가 이 문자를 YG 엔터테인먼트에 보낸 것으로 볼 때 저 잘했죠를 하려고 연락했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에 숨겨주고 나서 연락을 했으면 자연스럽지만 경찰에 전부 다 이야기하고 먼저 연락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의 신문에서 A씨는 한서희가 5억 원을 주면 입을 다물었지, YG 죽여야지 등의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법정은 재판이 끝난 뒤 한서희의 구속수감을 판결했고 이에 한서희는 법정 소란까지 일으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한서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2022년 3월 21일 오후 2시, 3월 28일, 4월 4일 진행될 예정이다. pps 20145-오슨-오다 kr